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서원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가정하여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흔히들 아기들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성품으로 하면 우리가 5가지, 재능으로 보면 3가지, SQ, EQ, IQ.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개발하고 활용하는가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시간을 받는다.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 저는 이제 뭘 보면서 참 신기한 느낌을 많이 갖냐면은 상담을 해보잖아요. 상담. 내가 어떤 특별한 기구를 쓰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약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화를 통해서 그 전날까지도 금방 막 힘들어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안함을 얻고 희망을 갖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하고 참 놀라운 일인지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난 이거 할 거야.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걸 왜 선택하게 됐지? 그게 과연 너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또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한다면 어느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어? 어떤 이런 질문들 몇 마디를 해주면은 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다보게 되고 또 바꾸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천재성이 10%가 개발될 수도 있고 아예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보면은 내 아이가 지금도 뭐 잘 살지만, 그러나 또 지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나은 인생을, 이게 어떤 운명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부터 그 팔자로 살으라고 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해줌으로 인해서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을, 또 그냥 그런 삶을, 그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가정학교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재성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천재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가정에서 결국 만들어진다. 1차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됐지만 2차 창조는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제목을 정해볼까 합니다. 지금. 자, 중요한 것은 이걸 얼마나 개발하고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열을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밖에 못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상처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재능의 문을 싹 닫아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 거냐. 네. 자, SQ, EQ, IQ 이 세 가지 재능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죠. 우리의 사명은 이걸 열심히 개발해서 세상에 다스리며 행복하게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에서 자기 희생과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서 보면은 맨날 남에게 구워 먹는 사람보다는 구워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의 삶의 자세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는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EQ에 대한,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EQ의 의미와 중요성, 감정 이해 1,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감정 이해 2, 인간과 감정. 그 다음에 이제 결국 EQ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나의 감정 관리하는 거, 사전 관리. 이거는 건강하게 감정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미리 좋은 감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감정을 이게 병들게 만드는, 상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이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하는 이제 이런 이제 훈련.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면에 있는 죄성.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품을 키우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감정을 이제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경,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감정 이제 관리하기 세 번째, 감정과 친해지기.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만나고 감정이라는 걸 인식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정,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아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이걸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15가지의 도구. 그 다음에 상한 감정 치유하기, 영적 치료와 약물 및 환경 치료. 이제 그래서 아픈 마음이라는 게 결국 아픈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치료, 이 책을 통해서 또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데 훨씬 자기의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상대방 치유, 그 다음에 이제 1:1 치료와 10단계 치료 과정,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 관리, 좋은 관계 갖기, 그 다음에 좋은 대화법,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아픈 감정 치료하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대화법이라든지 또 자기 존귀함의 14가지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또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료로 다 이제 공부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능의 영역에서 종합을 하고 이걸 쉽게 또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EQ의 의미와 중요성. 인간의 재능.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G7의 뭐예요? 기본 뼈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G7의 마지막 G7 과정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하는 거는 자기 본성이 아니에요. 이건 죄성입니다.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아닌 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이후에 인간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옵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이 재능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정확하게 내용은 몰랐지만 동물과 달리 문명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실체를 연구해 왔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적 재능. 지적 재능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인식하는 거. 세상을 알려면은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갈수록 이 안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아는 학습 능력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IQ에서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만은,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 속에는 지식이 들어있죠.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지식이에요, 이게. 나타난 지식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고, 기록되지 않은 지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뭐예요? 감추어진 이 지식을 꺼내서 쓰는 거야. 꺼내서 쓴 다음에는 나타난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글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책이 많아져요. 그래야 학교라는 게 생겨.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과거에 아인슈타인이 꺼내놓은 아인슈타인의 지식을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태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또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교육이고 재능 개발이고 그런 거예요. 자, 지적 재능에 대한 연구. 처음에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IQ 검사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 어느 만큼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수치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해하는 수치가 100이다. 얘는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흘러가면서 세상에 확산되면서 인간의 재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처럼 이제 사용이 됐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재능을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면은 선진국은 항상 동일하게 일을 해야 돼. 근데 선진국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km로 달려가는 사람한테는 80km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걸 막 120km로 가라 그러면은 이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가다 한 군데다 갖다 모아놓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인간이 무능력한 상태, 사실은 무능력한 게 아니고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것으로 인간 재능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자,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거, 이 사람이 이제 1980년, 83년에 인간에게 있는 8가지 재능을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 친화지능, 자기 성찰지능, 자연 친화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아이들의 적성검사에서 지금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공부 잘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재능을 발휘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인간이 성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것 말고 또 뭔 재능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성 재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지적 재능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는 과정에 사람들은 새로운 재능을 느끼기 시작을 했죠. 그것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추락하는데 이유가 뭔가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지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감성적인 면이 있다.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또 이런 거 감성적인 면이 있다 하는 걸 알면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EQ, 그래서 Emotional Quotient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Quotient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지수, 수치. 그러니까 감성 수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1990년 미국 예일 대학교의 피터 셀러베이 교수와 뉴햄프셔 대학교의 존 메이어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와 검증을 거친 후에 정식적으로 감성지수라는 전문 용어를 제시합니다. 2년 뒤에 그들은 감성을 사회지능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속에 포함된 능력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을 했어요. 우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구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정서 정보를 활용해서 생각을 움직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지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95년도에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성적 이제 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것, 자기 규율, 동기부여, 감정이입, 공감, 사회적 스킬, 네트워크 구축 등 이런 어떤 학문적 이외의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했죠. 자, 다니엘 골만의 감성지능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감정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다. 감정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잘 변별하여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방향지을 근거를 도출해내는 능력이다. 이 용어는 심리학자이자 과학 언론인인 다니엘 골만이 쓴 책으로 인해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인들은 감성지수를 성공의 중요한 비결로 설명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감성지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감정지수는 음악, 문학, 미술이 경험이나 기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데 잘 활용하는 사람을 감정지수가 높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이 능력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간혹 개인적 지능이나 능력은 매우 우수하나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못 조절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막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은 성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고 이것 때문에 결국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감정의 골이 생기고 다 인간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거는 다 뭐예요?
감성 지수가 낮은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이게 감성 지수는 따뜻한 환경이나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발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감성 지수는 교육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모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성 지수는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학은 지식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감정,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해야 되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다니엘 골만은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 감성 지수는 지능 지수와 달리 천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5가지 학습 가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감정이 생겨난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둘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자신을 위로하고 강한 불안감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 감정을 추스르고 일정한 목표를 향해 노력해서 주의력과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다. 넷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바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공감하는 것이다. 다섯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 결국 내용은 결국은 2가지죠. 하나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능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이루고 지적인 능력으로 얻었던 것들을 관계가 좋으니까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내 것을 저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사회를,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성재능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 아파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픈 감정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픈 감정이 형성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감성지수, 감성지능,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게 해주고, 이게 다 뭐예요? 감성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그 다르다는 점 하나만 인식을 해도 이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은, 정말 그렇네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던 것들이 다른 점 하나만 내가 인식을 해도 감정 조절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영성재능. 사람들은 지적재능, 감성재능과 함께 또 하나의 재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왜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며, 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성공을 했음에도 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이 되는가 등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능에 대해 관심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SQ, 영적 재능이다.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등을 찾으려고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SQ의 재능을 현실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사람은 가드너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8가지의 지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다가 그가 나중에 또 하나의 지능을 설명을 해줘. 그래서
그의 책 중에서 8, 9가지의 지능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9번째 지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거를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가 언급한 9번째 지능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의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 생각하며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9번째 지능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지능이다. 그는 후에 이것을 8과 2분의 1 지능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적 분야에서 좀 더 입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SQ를 9번째 지능 혹은 8과 2분의 1 지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지능은 인간이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깊이 연구하고 활용해야 할 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먼저 SQ가 발전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거는 SQ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만물과 사람의 관계. 관계가 아주 좋은 감성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지어주고, 이거는 지적지능이에요. 알아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재능이 에덴 동산에서는 균형 있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쫓겨난 다음에는 인간이 우선은 이 본질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렸죠, 이게. 그래서 우선 눈앞에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IQ 쪽이 발전을 먼저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IQ 쪽이 먼저 발전을 해가지고 뭐 살다 보니까 자꾸 타락하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도대체 뭔가라는 걸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SQ, EQ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질문을 해왔던 거죠, 이게.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뭐예요? 학자들이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영역이다라고 이제 세상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보니까는 이 인간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이게 어느 영역인지 잘 모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습관화되고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엄청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신앙은 신앙,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은 종교가 삶을 지배하고 그 삶 속에서 이 종교가 이 SQ가 EQ를 만들고 EQ가 IQ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수준 높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SQ, EQ 다 그냥 갖다 파묻어 놓고 우리는 뭐부터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IQ부터예요. 그래서 엄마가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있을 때부터 엄마가 수학 공부 대신해. 거기서부터 시작해. 영어 공부 거기서부터 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이게. 순서가. 우리가 사실 인간의 그 삶의 순서를 써놓은 것이 요한 3서 1장 2절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SQ가 먼저야, 이게. 근데 문제는 이 SQ가 이걸 제대로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으로 다 끝나버리지, 유대인들은 그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 의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 행복할 거고,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될 거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문자만 알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걸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분의 가르치면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걸 살자는 거거든요, 이게. 사는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IQ, EQ, SQ의 관계. 이 세 가지 재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능을 함께 훈련해 갈 때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순서를 교육할 수 있는데 SQ, EQ는 SQ, EQ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현장은 어디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가정. 교회와 가정. 네.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사회에다가 학교나 학원에다만 맡겨놓는 거는 지적 지능만 키우자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인간이 EQ, 인간의 감정이 이게 제대로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야죠. SQ는 신앙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가치적인 것이고, 철학적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이 먼저 자리 잡아야 다음의 내용들 역시 올바르게 교육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이건 SQ예요. SQ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범사를 잘 할 수 있는 감성 지능이 뛰어나져요. 좋은 관계 형성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범사에 복을 받게 만들고 인간도 삶도 가정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사람은 영혼의 세계가 먼저 잘 돼야 한다. 그러면 다음에 올바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범사 곧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위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탈무드를 토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토론의 현장, 그런 가치를 나누는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걸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끝나는 거지,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활용되고 어떻게 토론되고 나누고 해서 이것이 가정을 통치하게끔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은 그분의 교육의 순서를 보면은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다.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 이게 뭐예요? SQ예요. 그 다음에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건 뭐예요? 이건 EQ예요, 이게. 결국 예수님이 지식적인 거는 본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습득하고 조언을 받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SQ, EQ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SQ를 의미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EQ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훈련된 사람이 지적 재능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한다고요. 자기가. 문제는 지금 자기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들고 억지적이고 재미도 없고 이제 강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가면은 다 필요 없는 공부를 했어,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SQ에 대한 교육, 이것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도록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소통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가정의 풍습을 만들어줘야 되고. 네. 우리 세대는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기존의 기독교의 풍습과 이게 다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지금. 옛날에 뭐 촛불 기도회니 뭐 새벽송이니 뭐니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좋은 그런 절기조차도 이제는 다 없어져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떤 풍습을 새로 만들어 줄 거냐, 이거. 예, 기독교적인 풍습들을 통해서 그걸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고, 가정에서의 어떤 틀을 만들고, 유대인들은 그 풍습과 그 틀이 그대로 전수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EQ의 중요성. 자, 본서에서는 EQ를 훈련합니다. EQ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EQ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내용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구분하는 것. 자신과 타인의 정서, 느낌, 감정, 상태, 이런 거예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떻구나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고, 저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잘 조절을 해주면 뭐가 옵니까? 이제 화합이 오는 거예요. 서로 화목이 오는 거야. 화목이.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어떤 사람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안 좋은 그 중간에는 장애 요인이 있어요. 장애 요인. 그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그건 알고 보면은 일단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상대방에게서 나타나는 걸 보고 만들어진 내 감정을 내가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컨트롤해서 그럴지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고 여기에 의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때요?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 감정을 먼저 바꿔야 돼요. 내 감정을 먼저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거는 정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골만의 이야기 5가지. 이거는 천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 인간이 천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학습으로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좋은 감성의 재료가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감정을 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키워야죠. 키우고 창세기 3장의 죄성에서 시작된 이거를 자꾸 이제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이해, 통제, 격려, 타인의 감정 이해, 예,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감성 재능을 이제 사용해야 될 영역이 4가지가 있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성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맨날 주세요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 원하는 건 어떨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속상해 하실까?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네. 그냥 지적 지능만 높은 사람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네. 집 한 채 내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는 SQ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신앙 SQ, 그 다음에 위기 극복 SQ에서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고, 여기서는 이제 2가지를 중심으로 다뤄요. 자기와의 관계,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죠? 지금 현재 상태의 감정은? 자, 기쁘다, 행복하다, 그냥 무덤덤하다, 또 나는 화가 나 있다, 짜증이 나 있다, 왠지 모르게 슬프다, 네, 왠지 모르게 우울하다, 네, 왠지 모르게
그냥 불안하다. 응? 어떻지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 즐겁다. 네. 네,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네. 여기 와서 있긴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네. 그러니까, 우선은 내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동안 우리는 내 감정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행동해버려. 그래서, 감성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 자기와의 관계의 중요성. 우리는 보통 관계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자기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네.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감성 재능을 다룰 때 먼저 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특히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자기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현 시대는 과거에 비해 모든 사람의 학력도 높고 능력도 많아졌고 개인의 인권도 높아졌다. 그러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어요. 이 속에서 늘어나는 것이 속상함이에요. 네, 속상함, 마음 상함이에요.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는데 기분 나쁜 소리 자꾸 하니까 그걸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에 대해서 교육받은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하니까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이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자기와의 관계예요.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위로 격려하는 능력,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감성 능력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다 살펴본 이야기들입니다. 예.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트라이언 트레이시는 조직이 성공적으로 움직여가려면 리더와 조직원들의 인간관계가 90%를 차지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은혜지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은혜는 받는데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왔어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참 너무 편하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어제 이제 등록하신 분이 이제 부인이랑은 그 전 주간에 왔고 남편이 같이 오셨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잖아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근데 나중에 그 이제 가족들이 피드백을 보냈어요. 오늘 아빠가 교회 가서 참 편안하게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지 않게 특히 짧아서 아주 좋았고 몇 분이나 지금? 우리는 뭐 지금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사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거 다 좋아하더라고. 네. 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자, 카네기 공과대학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이야기. 10,000명 조사했는데 몇 퍼센트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어요? 93%예요. 그러니까 가히 우리가 인생의 성공 실패를 말할 때 인간관계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협동정신이 강해요. 하여튼 자기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마약 복용자가 있다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치료받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주고 거기에 그 기부한 돈들을 투자하고 이런 예. 그러니까 뭐 그 의식이 세계 속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게 엄청나게 이제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뭐 어디 펀드에 뭐 친구가 한다고 그래서 투자했다가는 이게 어느 날 그놈이 싹 떼어먹고 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게 뭐 아는 사람이 또 불러.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나라에 잡히거나 잘못 생기면 빨리 가서 해결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바다에 와서 그 나라 그 해군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죽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그 기사를 내가 오래전에 한번 본 일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민족성이다, 이게. 전에 이디오피아에 그 한참 뭐 그때 기근이 들었던가 뭐 어쨌든가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 그 혈통들을 비행기 그냥 갖다가 몽땅 실어온 일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상대방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장은 자기와의 관계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도 별로 없고 오직 지적 재능만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같은 결과가 학교 교육 기간 동안에 발생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족 관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SQ와 함께 EQ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속에서 IQ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SQ, EQ를 통해서 공부를 내가 어떤 방향의 진로를 선정하고 그 분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과정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